음,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, 뭐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뭐 생각했던 게 또 좋았는데 잠시 후에 잊어버리고 해가지고, 뭐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오늘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벼루, 그 다음에 먹, 붓, 물, 연적,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. 그리고 어제가 아니구나. 며칠 전에 붓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. 중봉을 어떻게 한다. 그리고 파지법은 다음에 뭐 보여드리겠다 하는데, 사실 그 유튜버님들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은, 또 스승님들,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도 뭐 매번 중봉 계속 그거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, 사실은 중봉을 쓰면은요 그냥 기술자가 된다고, 반드시는 아니지만 저는 중봉만 쓰는 그런 기법으로 붓을 쓰는 거는 반대예요. 그럴 수도 없고,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요 가장 많이 쓰는 파지법은요 그냥 연필 잡듯이 잡는 거예요. 사실은 뭐 세밀화를 한다거나 뭐 이 오랫동안 장시간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중봉을 해가지고 어깨만 이용할 수 있겠어요. 손목의 힘도 이용하고 손가락 힘도 이용하고 하는 게, 뭐 때로는 악필법이라고 해가지고 온몸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죠. 거의 퍼포먼스가 되기 십상이지만, 뭐 길거리에서 커다랗게 뭐 종이 깔아놓고 뭐 빗자루만한 붓에다가 뭐 항아리에 먹을 갈아가지고 찍는다거나 뭐 그런 분도 계시니까, 이 모든 행위나 모든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사연과 뜻을 품고 있겠지만, 제가 생각하는,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딱 한 가지는, 기술자와 예술가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. 안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유튜버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가 갑자기 사라진다고. 저는 기술적인 면과 그 다음에 예술적인 면을 확실히 구분하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,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다, 저건 저렇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. 이제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저 벼루를 쓸 때 그 벼루를 좀 잘 닦아줘야 되거든요. 그 벼루를 닦는 이유는 저 찌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인데, 근데 찌꺼기를 제거 안 하면 안 돼요?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. 안 해도 돼요. 단지 찌꺼기가 그림에 묻어 있을 뿐이죠. 뭐 그렇게 해서 요즘 뭐 압스트랙, 뭐 추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기 딴에는 엄청난 그 변화를 줘가지고 뭐 이렇게 좀 했다, 독창적이게 했다 이렇게 또 우길 수도 있는 거지만은, 또 한편으로 깔끔한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으로 아주 뭐 날렵하고 세련되고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질색팔색을 하거든요. 또 그런 거는 컬렉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. 컬렉터님들도 자기 취향대로 자기 뜻대로 가기 때문에 어떠한 작품에서 어떠한 거를 느끼실지는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면서 또 설명을 하면서 또 자막에 글씨를 넣으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또 있지요.
말로 안 되는 거는 글로 쓰고, 글로 안 되는 거는 그림도 보여주고, 또 그것저것 다 안 되면은 뭐 침묵을 해서 또 어떤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. 뭐 매일 똑같고 매일 어떤 방법이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게 가능하다면은 뭐 굳이 뭐 배울 이유도 없고 또 새로운 것을 탐구할 이유도 없고 너무 재미없는 일상이 되겠지요. 그냥 그거대로 하면 되니까.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? 또 더군다나 예술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편적인 삶이 시작이 되면은 상당히 그 재미가 없거든요. 재미도 없을 뿐더러 그냥 뭐 남들이 하는 대로, 그다음에 남들이 칭찬하는 대로 멋있다, 기가 막히다, 어우 뭐 좋다, 뭐 그런 거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한 시대의 보편성이 오랜 그 인간의 삶의 한 단면이지, 그게 정확한 어떤 이론이나 그 길은 아닌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오늘 제가 이 소개하는 이 벼루들, 뭐 이런 물건들 사실 알고 보면은 사실 다 예술가들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 멋스러움, 그 다음에 그 재미난 어떤 삶, 이런 데서 나온 아이디어를 또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보통 사람은 저 벼루를 어떻게 만들겠어요? 기술자가 만들어야지.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저 1월료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백미거든요. 뭐 조선시대 것도 있지만 글쎄 중국에도 많겠죠. 중국이 뭐 이 엄청난 또 기술들이 있으니까 중국에도 이 뭐 벼루가 특히 우리나라의 뭐 이 파주의 오봉산에서 나오는 그 뭐 벼루돌, 그다음에 의주에서 나오는 벼루돌, 그다음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 돌들이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돌로 이름난 거는 단계석이죠. 약간 붉은색을 머금고 있죠. 근데 그런 저런 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거든요. 단계석이 좋대더라. 뭐가 좋대더라. 뭐 이런 말조차도 다 그런 거거든요.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의 그 멋스러움,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이야기거리, 그 다음에 저런 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걸 보면은 아, 과거의 사람들도 참 재미나게 행복하게 멋스럽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구나,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. 그러면 하물며 이런 걸 쓰고 이런 걸 다시 활용하고 하는 저나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뭐 그분을 추종하면서 살아갈 이유는 없죠. 내가 더 멋스럽고 아우 저거 애쓰는 거 봐라, 저거 잘못해가지고 저거 반대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당겨놨으니 저게 저 물리적인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기계적으로 뭔가 당겨내야지. 아무튼 이런 더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잘 그리고 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. 지금 저 먹들 있잖아요. 저 엄청 비싼 먹들이에요. 물론 선물을 받은 것들이라 애지중지하다가 오히려 망친 거지만은 지금 저거 먹은 실례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더 잘 만들어요. 우리나라는 너무 먹고 살기 빡빡해가지고 저런 먹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은 기술이 있었음에도 안타깝게도 지금은 일본이 더 잘 만듭니다. 저런 거는. 특히 교토의 저 고메원 먹은 굉장히 유명하죠. 제가 저 관리 못해가지고 애지중지하다가 저 습기 먹어가지고 터지는 것들 좀 보세요. 저 많이 저 상처가 있잖아요. 저 터져가지고. 근데 저런 게 사실은 애지중지하다 애기똥 되는 거거든요.
저 오동나무 상자에다가 잘 쌓아가지고 계속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저 뚜껑을 또 그림 그리다 보면 잊어버리고 뭐 그러다 보면 저렇게 먹이 그냥 뭐 갈라지고 뭐하고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엄청나게 신경 쓰는 뭐 화가들이 있을까마는 그래도 그리고 저 붓한자로 지금 거의 30년째 쓰고 있는데 또 이거는 또 우리 또 이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신 건데 저는 벼루를 선물 드렸고 청개구리가 있는 청연을 드렸는데 그 벼루도 뭐 만만찮게 비싸죠. 아마 이 먹값보다 한 5배는 더 비쌀 거예요, 그게. 근데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저는 별 5개짜리 저런 고매원 특별히 만든 저 먹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.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. 저 별 5개가 있잖아요. 저 별 5개가 있는 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. 보통 한 50만 원 정도 하니까. 하지만 저 먹보다 더 비싼 거는 벼루죠. 뭐가 비싸고 뭐가 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 내 평생 쓸까 모르겠어요. 저는 화가이기 때문에 칼리그래피 하는 붓글씨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를 그림 그리면서 엄청난 그 양으로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. 그리고 제가 먹을 쓰는 거는 거의 외곽선을 이 한지부조에 외곽선을 넣는다거나 이럴 때 쓰기 때문에 아마 저 두 자루면은 평생을 쓸 거예요, 아마 제가. 그래서 더 이상 선물 받는 것도 사양하는 거고 더 살 일도 없죠. 그리고 저 조그만 연적은 조선시대 건데 진짜 막 만든 연적 같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이 꼴동품 상점들이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이 좌판 깔고 사는 곳에서 산 거예요. 싸게. 근데 요즘은 저런 것도 구하기가 또 힘들더라고. 그냥 장식용으로 갖다 두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. 일단은 먹을 제가 갈아보는데 먹 가는 거 뭐 이런 거는 이 컨텐츠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먹을 이렇게 가세요, 저렇게 가세요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.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 1월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사실 이 먹이 빨리 갈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. 빨리 갈리면 그만큼 우리가 그냥 막말하는 똥목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너무 안 갈리면은 너무 고와가지고 하루 종일 갈아야 돼.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딱 중간이에요. 그리고 먹만 좋은 거 쓰면은 사실 오래 간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. 지금 제가 이렇게 먹을 갈 때 주로 이제 뭐 붓으로 찍어서 뭐 실험을 해서 계속 먹의 농도를 뭐 잰다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저는 갈다 보면은 웬만큼 빛깔 보고 그다음에 이 농도나 이런 게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미끄러지는 저 이 먹의 속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. 뭐 그 정도는 뭐 먹을 뭐 4, 50년간 먹을 계속 곁에 가까이 두고 가끔씩 쓰더라도 그 먹을 쓰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죠. 그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저는 화가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 컨텐츠를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물론 칼리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또 이 컨텐츠를 보실 수도 있지만은 주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. 초보자 분들이 또 특히 많이 보시고 그리고요 화가라고 해가지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. 뭐 그냥 가르치는 데도 없고 사실 뭐 아크릴화하고 유화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거 평생 아마 못 써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계속 썼다고 이렇게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어요. 물론 뭐 어렸을 적에 저는 한문 조금 배웠으니까 뭐 서당 글씨도 배웠고 우리 서당 선생님도 계시고
또 집안 어른들도 계시고, 저희 집안은 성리학자 집안이니까 어차피 글씨도 많이 내려오고 뭐 물건도 많이 내려오고, 또 뭐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난 게 있다고, 금송아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그냥 뭐 있을 만큼 평범해요. 엄청나게 비싼 거는 뭐 저거 하더라도. 원래 우리 집안은 이제 출판을 숙정 시대부터 그 출판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가문이었기 때문에, 물론 반각본이죠. 가난한 선비들을 위해서 좀 책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그 반각본을 만들었던 집안이기 때문에, 그 중에 유명한 거는 이제 그 구황철요, 그다음에 농가집성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뭐 요즘같이 이제 뭐 천재지변이 많은 그런 때는 더 필요할 수도 있을까 모르겠어요. 더 조금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는 아닐 거예요. 인구도 많고. 그 예전에는 뭐 가뭄이라든가 뭐 이 안 좋아졌을 때는 구황을 했거든요. 반드시. 뭐 나라에서도 했지만 일부 사람들도 그런 거를 했거든요. 그래서 뭐 가난할 때, 그다음에 병이 들면은 뭐 가령 소나무 뿌리를 캐다가 거기다가 뭐 잡곡 중에서 메밀을 갈아가지고 넣고 뭐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배탈이 좀 가라앉을 것이다. 뭐 이런 의서 같은 거를 이제 만든 게 이제 구황찰요라는 책이거든요. 제가 한두 번 이 콘텐츠에서 소개한 적은 있어요. 뭐 자세히 설명한 적은 없지만, 제가 고서라든가 이런 거를 또 뭐 콘텐츠를 만들면 모를까,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. 요즘 또 한지 만드는 일에 푹 빠져가지고, 이 가을만 되면은 저는 정신이 없거든요. 농장에서 당나무 잘라가지고 삶아가지고 또 그 벗겨가지고 또 삶고 해서 이제 한지죽을 만들거든요. 한지 부조 때문에. 아무튼 제가 이런 일련의 어떤 이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기구, 뭐 이런 붓,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총칭적으로, 총체적으로 어떤 붓 쓰는 법, 멘탈적인 요소,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, 사실은. 이러면서 하나, 둘씩 기술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. 지금 저 카메라 핀트가요, AI라 아주 지 멋대로예요. 어떤 때는 저 글씨에 가서 맞고, 어떤 때는 손에 가서 맞고 막 그러거든요. 이 글씨를 쓰다 보면, 중봉을 쓰다 보면은 반드시 거꾸로 들어가거든요, 필체가. 미리 거꾸로 들어가서 이렇게 긋게 되죠. 지금 사실은 이제 그 필경사나 이렇게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제가 쓰는 저 글을 보면은 콧웃음을 치시겠지만, 뭐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 보직이 촉탁사였어요. 그만큼 이제 군대 차트라든가 이런 거를, 뭐 아니면은 무슨 초안을 육군본부로 보낼 때 그거를 글씨를 잘 다듬어 가지고, 그때는 이제 뭐 타자라든가 뭐 이런 거로 안 하고 손글씨로 많이 보냈거든요. 근데 특히 이 펜이라든가 이 매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썼어요, 군대에서는. 붓보다는. 근데 이 그림에서는 붓을 많이 다루게 되죠, 아무래도. 그래서 이 붓을 다룰 때 사실 저 중봉으로 많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. 중봉이라는 거는 파지법이, 잘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하나 둘씩 보여드릴 텐데, 지금 잡고 있는 게 제가 약간 비스듬히 카메라에 보이도록 잡으라고 했지만, 사실 저것도 중봉인데, 뭐 붓글씨를 쓰다 보면 뭐 궁서체도 있고 예서도 있고 전서도 있고 뭐 많아요. 근데 저는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저는 선을 쓸 때 반드시 그림 그릴 때 중봉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, 이거에 대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. 하지만 붓을 계속 고르고 붓끝을 모으고
붓이 달아나지 않게끔 옆으로 퍼지지 않게끔 계속 유지를 하는 거는 연습을 해야죠, 당연히. 왜냐면 붓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다양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중봉을 연습하는 거는 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반드시 중봉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라?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파지법은요, 그냥 연필 잡는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그렇게 해서 세밀화도 많이 그리고, 근데 뭐 지금 제가 저렇게 중봉으로 계속 선을 연습하잖아요.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여기서 살살살살 붓끝을 모아가지고 사실 또 세워가지고 돌려가지고 이 가운데를 유지하려고 저 붓을 무던히도 애를 쓴다고. 저기서 못 잡으면 그릇에 모서리로 이용해가지고 잡든가 또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. 이 붓에 중봉으로 아니면은 이 중봉 말고 또 넓적붓이라든가 부채살 붓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해서 또 제가 만들어 놨어요. 근데 지금 벌써 오늘 영상이 지금 마구마구 시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. 아까 제가 그 초장에 너무 많이 말을 해서 그런가 봐요. 그래, 저렇게 찍찍찍찍 이렇게 하는 게 또 이게 또 이 그림 그리는 맛이죠. 아무튼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됐어요. 일단 벼루,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벼루는 이 벼루예요. 저것도 물을 머금고 있다가 말라가면서 저 하얀 가루가 뭘까? 나는 사실 이 물이 반드시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. 제가 저 먹은 아마 저기에다가 망목을 부어가지고 뭘 하다가 이 그대로 마른 거예요. 그러면 저렇게 저 불순물들이 들어있거든요. 그거 해보길 잘했죠, 사실은. 저 뚜껑을 이렇게 닫아 놓으면은 거의 하루 이틀 정도는 뭐 문제없이 그림을 그리거든요. 또 하나의 벼루는 뭐냐면은 제가 20대에 쓰던 벼루예요. 붓글씨 연습을 세필로 많이 연습을 했죠. 뭐 붓으로 써서 편지를 보내기도 했으니까. 사실 저 먹은 저기엔 좀 크지. 작은 먹을 써야죠. 저 먹은 생제르맹 데 프레라는 이 곳에 중국인 그 가게가 있거든요. 중국집이죠, 말하자면. 그 중국집 옆에 보면은 조그만 저런 이렇게 이 먹과 벼루 이런 거를 이 문방사호를 파는 그 중국집이 있었어요. 거기서 샀는데 거금을 주고 샀는데 아까 잘 쓰지도 않으면서 뭐 그 시절에는 잘 썼죠. 그리고 요건 여행 다닐 때 제가 가지고 다니는 단계석이거든요. 저게 조그만 먹하고 저걸 그냥 막 그 오븐 내로 갈아가지고 뭐 어반 스케치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아끼는 벼루예요. 저 벼루는 저 북경 미술관 앞에 있는 그 어떤 그 화방에서 산 거고, 이거는 뭐 은으로 만든 건지 뭐 뭔지 모르지만 껍데기가 있는 벼루예요. 그래갖고 저기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저 뚜껑을 닫을 수 있는 건데 저기가 깨졌어요, 약간. 깨져가지고 이렇게 뭘 따를 때는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저걸 다듬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 시간에 그림이나 그리자.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놔두고 가끔씩 쓰는. 그러니까 뭐 세필붓을 이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니까, 뭐 초상화 그릴 때 세필 많이 쓰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쓰려고 계속 하는 거고, 요 벼루는 제가 애장하는 벼루들이에요. 저거를 한 20개는 만들었었는데, 우일류에서 김태국 사장님하고 만들었는데, 그리고 저 작은 벼루에는 제가 뭐 여치도 그리고
뭐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고 해서 여치를 그렸어요. 놀면서 하자고 해가지고. 근데 친구들한테 뭐 선물하고 또 그 회사에서 막 팔고 해가지고 몇 개 없어요, 이제는. 제가 쓸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잘 갈립니다. 이 한국 도자기 벼루가 우일류에서 만든 건데요. 뭐 저 갈리는 면은 유약을 안 칠한 거죠. 나머지는 전부 다 백자 유약을 먹인 거고. 그래서 저는 저 벼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가지고 다니고 하는 벼루인데요. 뭐 제가 봉채를 많이 쓰니까 저렇게 작게 벼루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얼굴 뭐 같은 걸 묘사하는데 뭐 물감이 많이 들어가겠어요. 뭐 이렇게 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들어가거든요. 그 봉채 하나 사면은 뭐 평생을 쓰니까. 저는 일본화처럼 그렇게 어떤 채색 위주로 막 그 일본화에 보면은 넓은 면을 막 칠하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많은 안료가 필요 없거든요, 사실은. 저 정도 벼루면은 감당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작은 그 어떤 그 기구들을 굉장히 좋아하죠. 저 핀트가 저거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뭐 할 수 없습니다. AI 핀트이기 때문에 AI로 핀트 잡아주는 게 사실 상당히 편하긴 한데 가끔씩 의도치 않게 막 핀트가 다른 곳으로 맞아가지고요. 여러분들 보실 때 좀 불편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참으시면은 다시 그 원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은 핀트가 제대로 고기를 맞춰서 지금 이 영상이 찍히고 있어요. 지금도 제가 계속 중봉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애쓰면서 일부러 중봉법을 쓰는 거예요, 사실은. 근데 저러지 않아도 되거든, 사실은. 굳이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붓 끝을 모으는 데는 저 중봉만한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자꾸 저렇게 덜덜덜덜 떨리는 이유가 손이 떨려서 그런 게 아니고 화가가 손 떨리면 뭐 끝이죠. 뭐 저는 손 떨릴 만큼 술을 좋아하진 않습니다. 그냥 적당히. 요즘은 잘 먹지도 않지만 뭐 맥주 한 잔 마시면은 그냥 좋습니다. 뭐 그 정도지만 이제 중봉법을 써가지고 저렇게 계속 이렇게 뭐 낙서도 하고 뭐도 하고 특히 저렇게 중봉법을 써가지고 가늘게 선을 쓰면서 뭐 파도를 그린다거나 물결을 그린다거나 뭐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. 뭐 물론 연필 잡듯이 해가지고 저걸 저렇게 못하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이 붓이라는 게 쓰다 보면은 내가 다음 영상 만든 거는 사실 굉장히 거칠게 만들었거든요. 그거는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오늘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저렇게 자꾸 이제 그 물감을 제대로 입혀가지고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. 손에 또 다 묻었네요. 뭐 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바로 세면을 어디 가서 이제 뭐 붓을 닦는다거나 할 때 바로 못 갈 때는 저렇게 종지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저렇게 붓을 세척하는 거예요.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저게 굳어버리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. 물에다가 한 10분은 또 담가놔야 돼요. 굳어버리면. 그래서 이렇게 즉시 닦아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저 정도는 세면대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깨끗하게 씻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 붓을 이렇게 세척할 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. 어제 그제 그 설명을 드리면서 붓 세척 비누로 깨끗이 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, 한 번 정도 하면 돼요. 너무 깔끔 떨다 보면은 하루가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내가 오늘 그림을 그리겠다. 그리고 저 물감을 만들어 가지고 캔버스에 칠하든 종이에 칠하든 그 발심이 중요한 거지. 저 세척보다는 솔직히 발심이 더 중요합니다. 지금 저 봉채 초록색 쓴 거는 사실 손가락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초록색에 좀 약간 비소 성분이 들어 있을지도 몰라가지고
그 봉체가 완전히 굳어가지고 저것도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저 세척을 할 때 철수세미 같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. 철수세미보다는 그 부드러운 그 수세미 있죠? 그거로 쓰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비눗물보다는 그냥 맑은 물로 이렇게 씻어내는 게 좋죠. 그 비누를 쓸 때는 그냥 지금 유아붓이나 뭐 이런 거는 빨래 비누로 써도 되지만은 보통은 그냥 뭐 전용 세제 그 세척기 때 그 비누를 쓰셔도 됩니다. 오늘은 그냥 뭐 의도치 않게 벼루를 보여드리면서 준봉을 쓰는 거를 계속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기니까 여기 30분에서 일단 멈추고 그다음에 부채로 부채 그 무늬 어떤 넓은 붓이라든가 이거는 제가 만들었는데 그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며칠 내로 보여드릴게요. 영상은 이미 다 찍었어요.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오늘도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계속 해주시겠죠. 감사합니다. 알림도 설정해 놓으시면은 바로바로 제 컨텐츠가 뜨면 알림이 가니까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